이 신규 고용 창출이 2만 명 이상 고용 창출이 되는 이제 빅딜이기 때문에 뭐 그건 팩트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 주제는요. 어제 백악관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반도체 공급 회의,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IT 업체들과 자동차 업체들을 이제 전부 다 소환을 해가지고 최근 이제 가장 큰 문제를 빚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돼서 그 반도체 공급망에 관련된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는 뻔하죠. 결국엔 반도체 공급 좀 늘려달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반도체 회사들을 싹 모은 건데요. 어제 이제 참여했던 회사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TSMC, 미국의 알파벳, AT&T, GM, 포드, 자동차 회사들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 HP, 글로벌 파운드리, 그리고 인텔, 제조와 관련된 반도체 제조사들은 전부 다 이제 참석이 된 그런 이제 회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조사라고 하면 이제 하이닉스가 빠졌네요. 근데 반도체 제조사 중에 하이닉스가 빠진 이유는 지금 디램이나 낸드 쪽에 관련돼서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이닉스까지는 굳이 이제 불러모을 필요는 없었다.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에 진출한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회의에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회사였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동차 반도체와 그다음 그 외의 반도체의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자동차 반도체 생산량을 어쨌든 늘려야 되잖아요. 공급 부족 사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삼성전자는 자동차 반도체를 제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신규로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 생각도 하고 있지는 않죠. 왜냐면 사실 이제 반도체 IT 업계 쪽에서 자동차 반도체는 이제 메인 그 반도체가 아니죠. 좀 이제 가격도 싸고, 그리고 가장 핫한, 그리고 아주 미세 공정이 필요한 그런 반도체도 아니기 때문에 탑 티어보다는 오히려 세컨 티어 애들이 만드는 그런 이제 반도체 종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이 자동차 쪽 반도체와 관련돼서 할 얘기는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오스틴 시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거를 지금 오스틴 시와 텍사스주와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죠. 텍스와 관련돼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규모가 20조 규모고, 그리고 이 신규 고용 창출이 2만 명 이상 고용 창출이 되는 이제 빅딜이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 삼성전자 쪽으로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보다는 빨리 결정해서 건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회의를 두고 화웨이가 갑자기 노발대발합니다. 중국의 화웨이는 이제 노발대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나는 초대 안 했어? 라는 이제 그 기분 나쁨,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저 회의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압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회의지, 중국에 쓸데없는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저런 회의가 왜 필요하냐라는 볼멘 소리가 좀 나왔다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재미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화웨이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미국 제재 때문에 반도체 업체의 신뢰가 파괴가 됐고, 불확실성이 번진 거다. 그래서 반도체 사재기가 발생이 된 건데, 반도체 사재기가 왜 발생됐냐, 결국 니들이 우리를 제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 IT 기업들한테 제재를 가한 게 뭐냐면, 아예 거기에 장비도 팔지 말고 반도체도 팔지 말고 아무것도 팔지 마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시행이 되기 전에 화웨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또 중국의 자동차 회사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재 가하기 전에 빨리 물량을 1년치든 6년치든 있는 거를 재고를 싹 다 채워놔야 되죠. 때문에 반도체 공장에 전화해가지고 있는 반도체 싹 다 쓸어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업체들이 매달마다 이제 납품을 받던 회사들이 갑자기 납품을 받으려고 하니까 반도체가 없다는 거야.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공장이 스톱이 되고, 이런 이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죠. 그럼 그건 팩트죠. 팩트인데, 화웨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변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네 그러면 화웨이 제재 풀어줄게, 사재기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이제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제 화웨이가 좀 이제 기분이 나쁘죠. 화웨이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회의를 한 거죠. 중국에서 사재기를 해갔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중국 IT 기업들이 부품이 없어서
이 물건을 못 만드는 상황을 이제 만들겠다는 게 이제 바이든의 또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지금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가장 이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인텔이 탁 튀어나옵니다. 예, 인텔 팩 게시거 CEO가 우리가 만들게 자동차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직접 차량용 반도체 제조에 직접 나서겠다. 향후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실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부 설비를 이제 변형을 한다고 합니다. 예,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설비로 바꾸고, 예, 거기서 이제 찍어내고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 후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찍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가 여기에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예, 또 이제 신규잖아요. 예, 신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회사로 탁 튀어나온 거고, 삼성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소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안 한 것 같다. 고민 중에 빠졌어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미 오스틴시에 자기네 생산 설비가 있잖아요. 삼성이. 그래서 이제 그쪽 부지에다가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지금 지으면 딱 그냥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스틴시에다가 이제 생산 거점을 다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한파 때문에 정전이 된 사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24시간 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전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피해 규모가 막대하죠. 예, 그리고 이 정전이 또 상당히 길게 유지가 돼 버리니까 이 동네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삼성이. 그래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다 지어도 될까? 당연히 이제 걱정이 되겠죠. 또다시 정전 사태가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스틴 공장이 이제 셧다운된 이후에 그 다음에 텍사스주와 세제 혜택 어느 정도로 줄 거냐. 삼성은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세제 혜택을 달라 이거예요. 20년 동안 이제 법인세 감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텍사스주에서는 이제 한 10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요, 꼭 오스틴시가 아니라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 설비를 짓긴 짓는데 여기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주별로 일단 경쟁을 붙이겠다. 이런 이제 의도도 좀 숨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들리는 이야기로는 입을 꼭 닫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백악관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회사는 결과적으로 인텔이었다는 건데요. 인텔이 이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텔의 주가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많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인텔이 주가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게 또 재밌는데요. 자, 그런데 어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호기 있게 말한 인텔이 사실은 같은 날 악재가 발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에서 갑자기 서버용 CPU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예. 이 서버용 CPU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드는 회사고, 예. 그러니까 GPU를 만드는 회사고, CPU는 사실 인텔과 AMD, 예, 이 두 업체가 만들잖아요. 특히나 이제 서버용 CPU 시장은 인텔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뭐 독과점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텔의 독과점 시장인데, 이거를 겨냥해서 엔비디아에서 그러니까 서버용 CPU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가 이제 출현이 되는 날이 돼버렸습니다. 예. 결국엔 이걸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엔비디아는 주가가 5%대로 상승을 하고 거꾸로 인텔은 이제 4%대 이제 폭락을 했거든요. 주가가 폭락 마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인텔이 위기에 좀 처해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텔의 위기는 어째서 찾아오게 된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IT 간에 예전에는 다 교통이 정리가 다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펜리스 중에서도 CPU 만드는 회사는 뭐 인텔과 AMD, 그리고 저쪽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만드는 회사는 이제 엔비디아, D램을 만드는 회사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 영역에서, 그리고 뭐 저기 파운더리 하는 회사는 TSMC, 자기 영역에서 이렇게 자기가 할 일을 하는데, 요즘엔 막 경계가 모호해지죠. 막 침범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파운더리를 진출하겠다고 그러고, 인텔이 파운더리 진출하겠다고 그러고, 예.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CPU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IT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제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제 인텔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만한 뉴스는 아니죠. 그리고 특히나 AMD가 과연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 AMD가 왜 작년에 그 소프트뱅크로부터 AR램을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 AR램이 있기 때문에 CPU를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장마저 이제 인텔이 엔비디아에 내주게 되면은, 인텔은 이제 쇠락의 길로, 본격적인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AMD에도 지금 CPU가 좀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프리미엄급이 인텔, 그리고 뭐 중저가가 이제 AMD CPU,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AMD CPU가 성능이 더 좋은 게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AMD 같은 경우에는 파운더리를 TSMC에 맡기기 때문에 5나노 공정으로 CPU를 제작을 할 수가 있고, 인텔은 이제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인텔이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이 7나노까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인텔은 이제 7나노로 이제 제조를 하니 당연히 이제 성능 면에서 AMD가 인텔을 넘어서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가버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AMD에게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서버용 D램은 엔비디아에서 치고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텔이 지금 파운더리 진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지금 본인의 이 CPU 생태계에 자꾸 이제 신규 경쟁자들이 출현을 하고, 그리고 기존 경쟁자는 경쟁력이 세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으로 본인들도 새로운 먹거리로 눈길을 돌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인텔이 파운더리로 갔든 아니면 CPU에서 다시 강점을 가지든 간에, 인텔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초미세 격차, 이거를 실현하는 게 이제 인텔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좀 과제로 보여져요. 5나노 이하급, 3나노로 빨리 진출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보면 인텔은 아직까지 그 정도의 기술력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텔의 운명은 어디에 있다? 바로 3나노 또는 2.5나노, 얼마나 빨리 미세 공정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느냐가 나중에 경쟁자가 출현하고, 그리고 당장의 AMD 이런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최고 CPU 시장의 최고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파운더리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삼성전자나 TSMC에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슈와 가지고 현재 이제 뭐 흘러나오는 IT 쪽 뉴스를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라이브 방송 있는 날이니까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